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일본과 유럽 등도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폭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태풍 야기가 한반도 쪽으로 향하면 폭염이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중국 쪽으로 상륙을 했다고 해요. 예, 태풍마저 우리를 좀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입고 있는 옷을 당장이라도 벗어 던지고 하늘 향해서 크게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의 폭염이 계속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그 한반도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더웠던 데가 94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열대야가 12.9일이 기록인데 올해 이거하고 똑같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폭염 일수도 당시 24.1일인데 지금이 23.9일이라고 그럽니다. 며칠 내로 갱신되는 건 뭐 시간 문제인데요. 네. 지금 뭐 좀 엄청난 더위 속에서 숫자로 봐도 확인이 되는 그런 네. 엄청난 폭염 속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의 폭염이 이제 여름마다 일상이 될 거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서 참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에서도 지금 연일 폭염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본에서는 지금 정부가 나서서 제발 에어컨 좀 틀고 네. 시원하게 지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일본 그 나이 많은 세대들은 전략이 생활화돼 있어서 웬만한 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는 그런 이제 습관이 들어 있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그 땀이 많이 빠져나가고 몸이 힘들게 된 상황에서도 제대로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4월부터 7월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보면은 138명이 그 일사병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인데요.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 사망자 숫자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 지금 특히 네. 그 유럽의 우리나라 인기 관광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그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는 연일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뭐 북유럽 쪽은 뭐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 특히 그 지중해 면한 지역에서 더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아리조나 같은 지역은 연일 40도가 지금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행을 가시는 분들 미리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유럽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그 폭염이 있고요. 또 가뭄까지 겹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스, 스웨덴,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산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지구가 뜨거워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네덜란드는 운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뭄이 심하고요. 스위스도 보면은 뭐 만년설이 있고 뭐 계곡에 물이 철철 내려오는 지역인데 수력 발전이 스위스 전기의 상당수를 차지할 정도로 유명한 나라인데도 지금 가뭄으로 제대로 이제 저수량이 떨어져서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할지 모를 뭐 그런 그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산불은 지금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이미 수십 명이 뭐 이동하다가 집에 있다가 뭐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게다가 특히 그 산불, 요즘 산불은 폭염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하고 산불이 마주치면서 폭염 뭐 일종의 이제 그 토네이도처럼 이렇게 그 화기가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퍼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 화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네. 주변 사람의 생명을 바로 위협하는 일반 산불 같으면 시간을 두고 오기 때문에 대피할 그리고 혹 저지할 시간이 있는데 지금 같아서는 사람의 이동 속도를 넘어서는 네. 토네이도처럼 그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오는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폭염이 산불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결국은 이 폭염의 이유를 위로 올라가 보면 이제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입니다. 뭐 기후 협약 이런 얘기하면 사실 되게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40도 기온을 찍을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번에 피부로 느낀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한 나라가 노력을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40도, 50도 이런
그 온도가 기온이 있다는 소리를 처음 들은 게 이라크 전 당시입니다. 네. 네. 그런 중동이라든지 사막 지역, 먼 나라에서나 있었던 일이 네. 온대 지역,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한반도가 사계절이 뚜렷한 게 아니고 두 계절이 뚜렷한 그런 네.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 음모론자들은 믿질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건 없다. 그냥 잠깐 뜨거울 뿐이란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화석연료를 많이 쓰기 시작한 19세기 이래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우리가 뭐 심지어 쓰고 있는 그 무스 같은 데 쓰고 네. 있는 스프레이에 있는 프레온 가스도 영향을 끼친다는 게 과학적으로 연쇄 반응이 난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지구를 덮고 있는 오존층을 깨고 이 때문에 태양이 그 중간에 거르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다가서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믿지 않아서 미국 연방 정부가 여기에서 빠져나갔죠. 네. 기후협약에서 빠져나가면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우려를 안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하나의 그 우한 덩어리가 되고 있는 대표적 경우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에서 빠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석탄 연료의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처럼 태우기만 한다고 한다면 지구 온난화는 더욱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지구 온난화 심각해진다. 그럼 뭐 조금 따뜻해지고 마는 게 아닌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이를 이렇게 계속 파괴되면은 한 40% 정도의 종이 지금 사라지고 멸종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네. 그 북극을 보면은 한 30년 내로 북극의 얼음이 북극은 이제 대륙이 아니고 전부 얼음입니다. 그 얼음이 다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북극에 살던 그 하얀 백곰, 북극곰들은 멸종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전 세계 식량 생산도 줄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기아를 인류가 겪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어떤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도 굉장히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낳고 있습니다. 인류 종말 시나리오, 뭐 혜성이 부딪힌다, 뭐 외계인이 온다 여러 가지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한 지구 멸망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네.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 국제전문 최인택 기자와 오늘은 지구촌 곳곳의 이상기후 현상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